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.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목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누구고 또 이번 당선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과제는 뭘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. 네,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선거 결과부터 봐야겠죠.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보궐선거.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49.4% 득표율로 이겼습니다. 네, 압승이었죠.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는 41.2%를 얻었고요. 이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건 명백히 이전 정부에 대한,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. 유권자들이 과거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변화요? 네. 그리고 이재명 당선인 개인의 서사 자체도 참 흥미롭잖아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정말 소년 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해서 인권 변호사, 또 경기도지사 거쳐서 대통령까지. 그렇죠. 작년엔 심지어 피습 사건도 있었고요.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정치 역정입니다. 와, 진짜 드라마 같네요. 근데 자료에서는 그의 변신 가능성 이 부분에 주목하더라고요. 아, 네. 그 부분. 과거의 그 진보적 포퓰리스트 이미지 이걸 좀 벗고 최근에는 자신을 실용적 중도주의자다 이렇게 규정하려 한다는 거죠. 우리의 가치는 실용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맞아요. 주가지수 부양이나 AI 투자 약속 같은 거 보면 진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아니면 그냥 선거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과연 어떤 모습의 이재명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인가? 일단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건 당면 과제인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. 이런 의지로 해석될 여지는 커요. 경제 회복이요? 네, 국내적으로는 아마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계엄령 요건 강화 같은 걸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. 경제 부양책도 예고했으니까요. 지금 여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정책 추진 동력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실용주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타날지는 글쎄요,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국내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와,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외교 안보가 특히 그렇죠. 네, 특히 미국과의 관계, 그중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. 자료에서도 관세 위협이나 주한미군 관련 언급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. 이게 이재명 정부에게는 정말 큰 도전 과제입니다. 자동차나 철강 같은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 압박은 여전할 수 있고 또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조정 요구 가능성 이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. 아, 쉽지 않겠네요. 네, 더 넓게 보면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동시에 북한 문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가 예상됩니다. 근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랑 오히려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근데 그게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?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, 이건 유사하죠.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,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이건 한국의 외교적 입지나 안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 내 일부 극우 세력이 한국에서 나온 이재명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음모론이요? 네, 이게 양국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. 와, 정말 복잡하네요. 그럼 이웃 국가들은요?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. 당장 6월 22일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거든요. 이 시점이 아마 양국 관계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. 과거사 문제 같은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오는 10월에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. 아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인데 역내 주요국들이 다 모이는 중요한 자리죠. 여기서 미국, 중국,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받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들, 이게 지금 한국의 미래를 지켜보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
참 복잡한 과거를 가진 지도자, 또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 방향, 그리고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. 아,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. 결국은 불확실성과 잠재력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만큼 아주 무거운 과제들을 안고 출발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싶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모든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기가 중첩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. 그의 그 극적인 삶의 궤적이나 또 선언된 실용주의 노선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는 이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해서요. 기존의 어떤 지정학적 틀이나 예상 가능한 방식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좀 의외의 협력이나 해법을 어디에서 모색하려 할까요?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